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수입니다. 남다른 관점으로 날카롭고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D-Day 19일이죠. 일자로 앞이 바뀌었습니다. 20대 대선. 그만큼 여야의 선거전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두 분께서도 지금 거리 유세 한창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바닥 민심 또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경기도 위주로 경기도당의 유세단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네. 올라가서 뭐 연설도 하고 시민분들도 만나고 있는데 바닥 민심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물론 여론조사가 이렇게 들쭉날쭉이지만은 네. 정말 이재명 후보의 능력을 믿는 분들은 철저하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대개는 이제 이 유세장은 늘 지지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모든 후보들은 항상 분위기가 좋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확실히 그 정권 교체 여론이 좀 뚜렷한 느낌은 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유세장뿐만이 아니라 제가 있는 지역구 도봉구에서도 뭐 길거리 유세도 많이 하고 아침에 이제 출근 인사도 좀 드리고 그러는데요. 예전이랑 좀 달라진 게 있다 그러면 이제 여성분들, 좀 젊으신 여성분들이 먼저 말을 건네는 경우가 좀 많다라는 거거든요. 대개는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되게 선거운동원들한테 네. 말을 걸면서 뭐 응원을 한다, 이렇게 뭐 여야를 넘어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좀 젊은 분들께서 말을 걸어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확실히 좀 그 국민의힘을 대하는 여성분들의, 특히 이제 젊은 여성분들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좀 실감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오늘 자당의 텃밭에 각각 찾아가서 집토끼 공략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부터 볼까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첫 호남 방문인데요. 선험지 후 텃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하면 좋을까요? 원래 이제 그 선거를 할 때는 늘 이제 험지에 먼저 가는 그런 뭐 좀 뭐 관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좀 있죠. 가야죠. 예, 그렇게 좀 늘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남에서 사실 다른 후보들보다 조금 지지율이 덜 나오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국을 다 험지처럼 신경을 써야 되는 입장이어서 아마 이재명 후보도 그 동선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고민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호남의 끝까지 이제 긴장을 놓지 않고, 민주당이 원래 대개는 호남은 마지막까지 우리 표다라는 자신감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좀 그렇지 않고 네. 이준석 대표가 호남 공약에 굉장히 이 가열차게 공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아마 이재명 후보는 선후를 넘어서 호남과 영남을 두루 다니면서, 특히 원래 민주당의 강세였던 수도권마저도 사실은 지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끝까지 동선을 넘어서 전행 무진으로 아주 다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전국을 험지처럼 신경 써야 한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지금 선거 분위기가 예전만치는 못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네. 그렇지만 뭐 험지 먼저 가고 우리 텃밭을 나중에 간다라는 것은 그냥 사실 우연의 일치일 뿐이지, 이재명 후보께서 뭐 서울을 지금 다 대부분 도셨죠. 도신 다음에 이제 내일 호남에 가시는데, 전통적으로 호남은 민주당에게 열렬한 지지를 보내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은 후보의 몸은 사실 하나거든요. 네. 지금 수도권의 민심이 많은 이유로 인해서 굉장히 뭐 안 좋아진 경향이 있는데, 이분들부터 좀 달래자. 이분들이 뭐 험지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 이분들을 먼저 달래고 난 다음에 지역을 도는 그 전략인데요. 저는 이재명 후보의 이런 전략이 뭐 산토끼 먼저 잡고 집토끼는 뭐 그대로 두자 이런 것보다는 뜨거워진 민심을 그냥 달래는 과정으로 봅니다. 또 후보의 몸은 하나니까 호남 같은 경우에는 정세균 총리나 이낙연 대표께서도 다 도시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 것들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민의힘 좀 봐야 돼서 김재섭 위원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네. 그 윤석열 후보의 호남 지지율이 좀 껑충 뛰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한 그 여론조사에서 호남 지지율이 33%가 나왔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 호남 목표치를 30%로 상향 조정했다. 원래 25%로 알고 네. 있었거든요. 이러한
어떻게 꿈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이준석 대표가 계속 초과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호남과 관련돼서는. 근데 애초에 이준석 대표가 대구에 가서는 네. 오히려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거, 그다음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관련된 내용도 정면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지역 민심들을 많이 흔들었고, 당대표 취임한 이후에 호남을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무슨 일만 있으면 호남에 가가지고 이렇게 행보들을 보여왔는데, 그전이랑 확실히 다른 게 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랑 국민의힘 전신 정당들이 호남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광주에 갑니다. 광주에 가서 이제 5.18 묘역을 갔다가 뭐 이제 우리가 호남에 더 신경 쓰겠습니다 정도의 메시지를 내고 이제 돌아오는 일정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몇 박 며칠을 계속 호남에 머물고, 특히 이번에 광주에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겠다라는 굉장히 어떤 전향적인 공격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공약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호남에서 10%대, 그러니까 두 자릿수대의 지지율을 득표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예전이랑 또 그때보다도 훨씬 더 분위기가 좋고, 20대인 경우에는 호남이라 할지라도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30%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많이 공을 들이고 있고 30%는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박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뭐 이런 우리 정치의 지역 구도가 없어지는 과정이거든요. 또 네. 호남 분들께서 쇼핑몰 이 공약이 좋다고 하시면은 좋은 공약이죠. 예.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요. 그래도 30%를 가져가면 좀 뭐 저희가 뭐 경북이나 뭐 영남에서 더 가져가면 되니까요. 네. 근데 다만 이게 결국 표심까지 이어질까는 네. 사실 의문이거든요. 호남은 또 호남만의 정서가 있어요. 윤석열 후보는 과거에 개사과 논란, 전두환에 대해서 예. 토리에게 개를 주면서 그런 논란도 빚었고, 호남인들의 뼈아픈 가슴을 후벼판 경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5.18 묘지에 가서도 참배도 못하고 이렇게 쫓겨나는 등 호남의 민심은 굉장히 윤석열 후보에게 차갑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표심으로 이어지느냐 이어지지 않느냐의 문제인데, SOC 예산이라던가 다양한 정책 그리고 공약들은 민주당에서 이제까지 많이 해드렸어요. 호남 분들은 그것을 또 잊지 않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네. 복합 쇼핑몰이 정말 필요하면은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공약하고 지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또 비슷한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이제 영남 지역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윤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에 대구를 방문했었고요. 또 사흘 만에 다시 직회를 찾았는데요. 일각에서는 영남 홀대로는 의식한 보수 표심을 다지는 그런 것이다.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또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전에 제가 뭐 직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요. 너무 과한 해석이다. 윤석열 후보조차도 그냥 일정상에 뭐 대구가 4일째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영남 홀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영남 홀대에 대해서 보수 표심을 다지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영남을 홀대한 게 아니고 국민의힘이 본인들의 텃밭이라고 해서 영남 발전에 굉장히 더디게 이렇게 지원을 했다라고 네. 밝히고 싶고, 왜냐하면 전국에서 가장 소득이 낮은 곳이 대구거든요. 예. 그런 게 과연 어떤 정당의 책임인가, 이것을 뼈아프게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좀 신경을 덜 썼다 이렇게 그렇죠. 정리를 네네네. 해주신 거군요. 어떻습니까? 뭐 대형 인프라들은 사실 영남에 더 많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영남에 소홀했던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영남 분들이랑 소통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그동안 영남을 잘 지켜왔던 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의 역할을 다 충분히 하고 있는 것이고, 국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매섭습니다. 그리고 날카롭고 냉정하십니다. 예를 들면 영남에서도 우리가 지지를 받지 않고 일을 소홀히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18년 지방선거를 봤을 때 영남에서도 민주당이 지방선거 권력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갔거든요. 네. 호되게 심판을 받은 거기 때문에 지금의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영남에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는 방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광주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모든 도시들 가운데서 인구가 5번째로 많고 6번째로 많고 행정 그 도시 서열로만 따지면 전국에서 5위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장도 없고 광주에 복합 쇼핑몰도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
글쎄요, 민주당이 광주에 무엇을 유치를 해야 그 광주 시민들이 좋아할지에 대한 사려 깊은 어떤 정치적 고려들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오히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마이크 앞에서 유세를 이어간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유세 현장에서의 모습도 극명한 대비를 보이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거칠어지는 후보들의 발언입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어느 나라, 어느 역사에, 세상에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대놓고 정치 보복하겠다고 합니까? 지금도 이러는데 실제로 권한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검찰 왕국이 열리고 왕으로서 검사들이 국민을 지배하는 시대가 곧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거시기 해불죠? 저 윤석열을 불러내서 이 부패하고 무능하고 무도한 민주당 정권을 박살내라고 불러주고 키워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장동 부패 세력의 몸통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는 저런 돌연변이 정당에 대해서 우리 경복님께서 일치 단결해서 강력한 심판을 해 주십시오. 네, 지금 보셨듯이 뭐 상당히 두 후보의 입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뭐 조금 전에 보셨기 때문에 이건 따로 언급을 드리지 않고요. 앞서 또 정치톡에서도 뭐 히틀러나 주술사 뭐 이런 심각한 내용들이 좀 많이 오갔는데 과연 이것이 이 유권자들에게 어떤 나쁜 영향을 미쳐서 독이 될지 아니면 득이 될지 어떻게 좀 보시나요? 뭐 득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일단 아직까지 이제 20일도 채 남지 않긴 했지만은 네. 중도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줄어들긴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부동층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부동층이 보기에 그것이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그래도 좀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들 내지는 좀 이 정권을 심판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할 것이고 네. 뭐 정권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것인데 그 와중에도 후보의 언행이라든지 후보의 정책들을 면밀하게 고려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좀 거친 발언들이 나오다 보면 아무래도 좀 실망스럽고 오히려 투표장에 안 나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제 유세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저도 뭐 유세장을 가보게 되면 되게 분위기가 격양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조금 말들이 거칠어지고 또 막판으로 갈수록 그게 더 끌어오르기 때문에 네. 쉽게 좀 거친 언사들이 나오기가 훨씬 편한 조건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놓친 표들, 그다음에 잡아야 되는 표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자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네거티브를 해서는 좀 중도층 표심을 잡기는 쉽지 않다. 그럼요. 이렇게 정리를 네.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같은 의견이신가요? 선거가 굉장히 과열되고 있어요. 선거가 왜 과열되냐면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표심이 다 가운데를 기준으로 딱 두 분류로 나눠지기 때문에 더 과열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뭐 중도 분들에게는 영향이 안 좋죠. 안 좋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다만 이번 선거가 굉장히 박빙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후보들조차도 서로에 대한 검증, 네. 비판이 날로 심해지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저는 단순히 비난과 비판을 좀 분리해서. 예.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후보는 검찰공화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윤석열 후보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비판을 가하는 거거든요. 반응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몸통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오늘 보도에 나왔다시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통화 내용이 나왔잖아요. 청와대에서 검찰 시켜가지고 우병우가 이렇게 시켰다. 그 이재명을 잡아라. 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어요. 네. 과연 대장동 몸통이 누구인지 윤석열 후보가 대답을 해야 돼요. 이런 면에서 좀 결이 다르다. 한쪽은 상대 후보의 발언을 통해서 비판을 했고 한쪽은 좀 사실관계가 틀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관위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 10명 중에 8명은 이번 대선에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캐스팅 보트로 꼽히는 20대는 66.4%만 투표하겠다고 답을 했는데요. 지난 대선 때보다 17.8%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배경과 함께 이게 여야 어느 쪽에 더 유리할지 좀 분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대 투표율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는 분들이 낮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정치가 굉장히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죠.
대부분 이재명 후보, 우리 당 이재명 후보나 네. 윤석열 후보 두 분 모두에게 마음이 없는 분들인 것 같아요. 이런 과정 속에서 과연 우리 정치가 어떻게 해야 되냐. 20대 분들은 명확하거든요. 공정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후보가 능력이 있는지 판단하겠다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본인이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지, 이 위기의 순간에 유능한 경제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지 본인께서 다 PR을 하셔야 돼요. 그럼 결국 저는 투표율이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네, 실제로 주변에서 지금 젊은 정치인이시니까 주변에 좀 투표를 안 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꽤 사실 있죠. 홍준표 의원님을 열심히 지지하셨던 네. 분들이나 우리 당에서 다른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은 서로 사실 투표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기도 해요. 근데 양당에서도 그분들을 잘 설득하는 것도 정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어떻습니까? 제가 추측해 보건데 아마 여성분들, 20대 여성분들이 표심을 못 정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17.8% 포인트가 하락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20대 남성들이 느끼는 지금 우리 이 선거에 대한 온도와 그다음에 여성들이 느끼는 뭐 선거가 많이 다른 것 같긴 해요. 원래는 사실은 20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 굉장히 강한 지지를 보냈던 연령대와 성별이었거든요. 근데 네. 사실 우리가 민주당이 지난 우리가 재보궐선거 때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재보궐선거가 열렸지만은 성비위 사건 등 사실 민주당이 여성분들 보시기에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20대 여성들은 도대체 누굴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고 원래 마음을 좀 주었던, 원래 표를 주었던 민주당이 사실 이재명 후보의 비호감도 때문에 거기다 표를 못 가고 원래 국민의힘에는 지지를 많이 안 하셨던 연령층이니까 이도저도 못하고 그냥 붕 떠 있는 표가 그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네. 다만 이제 국민의힘을 많이 지지하고 있는 20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투표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도 가장 높은 세대 중에 하나고 마찬가지로 20대, 30대 남성들도 비슷한데요. 그래서 저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민주당에 가야 될 표가 떠버린 것이고 20대 남성들 같은 경우 이번에 정권 교체해야겠다는 생각들을 강하게 갖고 계신 만큼 사실 여기에 대해서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굉장히 좀 어색한 일이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게 국민의힘이 여기에서 적어도 불리하진 않는 상황이 될 거다. 다만 우리가 17.8%포인트가 떨어진 이 표심을 어떻게든 우리가 투표장으로 와서 우리의 지도자를 뽑는데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양 후보가 다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전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대와 30대 성별의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맞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청년 맞수는 거리 유세로 느낀 바닥 민심과 거칠어지는 여야의 네거티브전을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